세계 지도자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바로 모디야. 인도의 모디 총리인데 인도 국민들한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총리예요. 실제로 인도 제조업 내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내수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 현대차나 삼성과 같은 한국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저희 슈퍼아시아 운용팀은 인도, 아세안, 그리고 대만에 투자하는 펀드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에세플러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가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라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열악한 인프라나 그 제도적 미비가 어떻게 보면 인도의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야. 그쵸. 막 보면은 상하수도 없어가지고 정부가 막 물탱크에 이렇게 담아서 막 물을 보급하고 또 도로도 뭐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선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냥 툭툭이랑 소랑 자동차가 함께 다니는 맞아. 그런 대단한 도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인도 투자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데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고 그게 잘 이제 이루어지겠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뭐 오히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한국이나 뭐 미국처럼 그런 좋은 인프라 시스템을 갖추는 그치.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치. 그럼 정책적으로 뭐가 바뀌고 있냐, 정말 발전 가능성이 보이냐,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2014년 모디가 인도의 총리로 취임하면서 과거의 인도와는 지금은 많이 달라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모디노믹스 들어봤지? 네. 모디노믹스라는 게 제조업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정책이야. 그리고 모디노믹스의 핵심 어젠다가 오늘 바로 우리의 메인 디시인 메이크 인 인디아지.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게 연간 12에서 14%의 제조업 성장을 도모해서 1억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22년까지 제조업 비중을 GDP의 25%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이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실패했거든. 근데 사실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또 우리가 성공 실패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인도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게 핵심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중국도 WTO 가입이라는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해외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됐고 그걸 통해서 성장이 일어났잖아. 어떻게 보면 인도도 모디가 주도하는 이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이 경제 성장의 트리거가 돼서 과거 중국이 WTO 가입 이후에 보여줬던 그런 성장 흐름을 인도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 근데 이 제조업을 육성하고 외국인 자본이 꾸준하게 유입되게 하려면 정권의 안정성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 장기적인 정책도 시행을 해야 되고 제도도 바꿔야 되고 인프라도 확충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해 당사자가 조율도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면 제도도 다 바뀌고 그다음에 당선되려고 하면 포퓰리즘 정책에 쓰느라고 인프라 같은 어떤 대규모 장기 투자도 못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자들 다 챙겨주다 보니까 친기업 그다음에 친제조업 관련된 대역 정책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투자에 있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장 큰 골칫거리라고 봐. 모디가 독재는 아니지만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집권하다 보니까 한 목소리로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정책들을 실현시킬 수가 있고 정책의 지속성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도 모디 정부를 상당히 신뢰하고 좋아하고 있어. 근데 그러면 모디가 갑자기 다음 대선에서 지거나 그러면 엄청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연임이잖아요.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다행인 점이 인도는 연임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세계 지도자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 몰라요, 푸틴? 바로 모디야. 인도의 모디 총리인데 인도 국민들한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총리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지지도를 살펴보면 3연임까지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단순히 제조업을 지원한다 이런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기존의 불합리한 그런 구조들을 다 뜯어 고치고 뭐 개혁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기반이 되다 보니까 개혁 정책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인도가 중앙정부랑 주정부랑 나눠져 있는 연방제 국가잖아. 근데 인도는 중국과 다르게 역사적으로 단일 국가로서 통치된 적이 별로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문화나 언어나 인종이나 지역별로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주별로 법도 다 다르고 주법과 중앙법 사이에 약간 차이점도 있다 보니까 법 해석도 엄청 어렵고 복잡한 거야. GST가 뭐냐면 이게 Goods and Services Tax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VAT랑 비슷한 거거든. 아까 말한 대로 중앙법이랑 주법이랑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 GST도 마찬가지로 중앙세 더하기 주세 이런 식으로 부과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율이나 징수 방식 자체가 주별로 다 다른 거야. 거기다가 주 사이에 거래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Central Sales Tax라는 거래사도 따로 있었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경기도에 공장이 있어. 근데 경기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서울에 갖다 팔 때도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관세를 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지. 근데 이게 세금을 걷는 주체도 다르다 보니까 서로 공제도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래 단계가 복잡해지면 그만큼 세금이 불어나서 소비자 가격은 엄청 비싸지게 되는 부작용이 있었고, 인도 업체들 측면에서도 인도 업체인이 있지만 내가 인도 전국을 커버를 하려면 개별 주마다 판매 법인과 생산 거점을 개별로 세워야 되는 말도 안 되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런 간접세법을 통합하고 세율을 간소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게 사실은 2010년부터 인도 정부들이 추진을 했지만 여러 가지 불협화음 때문에 안 됐다가 모디가 들어오면서 모디의 결단으로 전격적으로 시행을 해버렸어. 이 통합 GST법이 도입되면서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고 인도의 제조업이 한 차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지. 노동법 개혁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에는 44개의 중앙법과 100개의 주법이 노동법을 구성하고 있었거든. 근데 말이 144개의 법이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이게 회사를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지. 근데 이거를 모디가 4개의 중앙노동법으로 통폐합시키고 효율화를 시켰어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법인세를 인하를 했거든. 원래 인도가 30% 정도로 전 세계에서 높은 축에 속해 있었는데 그걸 25%까지 낮추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 좀 낮은 편에 속하는 국가로 바뀌게 된 거지. 이렇게 경제개혁을 진행하면서 투자 여건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사업 환경 점수도 많이 올라갔어요. 모디 취임 전까지만 해도 인도가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완전 꼴등이었거든. 근데 모디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치면서 사업 환경 점수가 많이 개선돼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북미의 대표적인 생산기지인 멕시코와 유사한 수준까지 많이 개선이 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씨를 뿌리기 전에 땅도 고르고 큰 돌도 좀 치우고 비료도 뿌리고 해야 되잖아. 경제도 똑같아요. 이렇게 제반 여건을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정책 지원을 해야지만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할 텐데, 모디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통해서 제반 여건을 만들어 놓고 본격적으로 발표한 게 오늘의 가장 핵심이 되는 PLI 정책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발표를 한 게 또 가티 샥티라는 그렇지. 인프라 정책이 있죠. PLI라는 게 생산 연계 보조금 정책이라는 건데, 인도가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 좀 더 직접적인 투자 유인책을 제공하는 정책이야. 인도 정부가 우선 육성 분야로 삼고 있는 산업에 좀 더 높은 비율로 보조금을 할당하는데, 현재까지 발표된 정책을 종합하면 반도체 분야를 가장 크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나 전기차, 태양광 패널 같은 에너지 전환 분야, 그 다음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자기기나 가전 등 국산화 우산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인도의 PLI 정책이 단순히 공장만 짓는다고 무조건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늘어난 생산분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기여도가 없으면 보조금도 안 주겠다는 거거든. 내부 자본이 충분하지 못하고 정부 예산도 제한적인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딱 좋은 정책이지. 정부에서는 향후 5에서 6년간 약 40조 원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총 85조 원 규모의 투자와 600조 원 이상의 매출 확대, 630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를 대략 한 6%포인트 정도 감소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어. 이 PLI 정책이라는 게 원래는 2020년 휴대폰 산업에 처음으로 시범 도입을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야. 당시에 총 16개 기업에 5년간 대략 6.5조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4만 원 이상의 핸드폰에 대해서 매출 증가분의 4에서 6%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었거든. 여기에서 인도의 로컬 업체들 뿐만 아니라 뭐 삼성이나 애플 등 글로벌 굴지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판이 커졌던 거야. 그래서 이런 핸드폰 PLI 정책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는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이 된 거고. 이 PLI 정책이 실제로 인도 제조업에서 선순환 구조를 일으키고 있는 게 인도가 엄청 덥잖아. 그래서 에어컨 시장이 꽤 커요. 우리나라가 한 250만 대 정도 되는 시장인데 인도가 1000만 대 이상 되는 시장이니까 한국보다 한 4배 이상 정도 큰 그런 시장이지. 근데 재밌는 게 에어컨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가 인버터라는 게 있는데 인버터를 인도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아무래도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할 때면 내가 투자한 거 대비해서 얼마를 벌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 이걸 보통 우리가 투하 자본 수익률 또는 ROIC라고 하는데 이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ROIC 허들을 낮춰서 더 많은 투자를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인도도 이 PLI 덕에 드디어 이제 인버터를 국산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 PLI가 성과가 잘 나오면서 실제로 인도 제조업 내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내수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뭐 현대차나 삼성과 같은 한국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런 PLI 정책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더욱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 근데 아무리 제조업을 지원하고 보조금을 뿌린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뭐 도로나 철도, 항구 같은 기반 시설이 부족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물류비가 올라가니까 생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잖아. 그만큼 마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PLI 같은 제조 지원 정책들이 성공을 하려면 인프라가 가장 시급했을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PLI 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좀 후속적으로 나온 게 이제 21년 8월에 발표한 가띠 샥디라는 정책이거든요. 이 가띠가 힌디어로 스피드고 샥디가 파워예요. 그러니까 스피드 파워. 네. 그래서 이 물류와 운송 속도의 혁신이 곧 뭐 힘이다. 이런 거죠. 이게 되게 좀 재밌는 거는 1,500조 정도의 되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엄청나게 큰 이 국가 마스터 플랜인데 이 인프라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인도 GDP의 13%나 되는 이 물류 비용을 좀 절감을 하고 물류 속도를 또 개선을 해가지고 공급망을 좀 개선을 하자 이런 취지의 인프라 개발 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경부고속도로 개발공사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물류에 좀 혈맥을 뚫고 그리고 그 공사를 하면서 또 대규모 고용 창출을 통해서 이제 경제를 좀 부흥시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세부 사항이 나온 게 이제 21년 말에 나와가지고 22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제 집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료를 보면은 이제 도로나 철도 뭐 이런 인프라 부처 예산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늘어났고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70%나 늘어났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예산만 또 편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엑세큐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치. 근데 편성된 예산만큼 실제 집행도 되게 잘 되고 있고 또 공사도 꾸준하게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